사우디와 16강전 우리 시간으론 31일 오전 1시 카타르 알라얀에서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일단 조별리그부터 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좋은 기억이죠. 네,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다 여기서 했고 또 마지막에 기적을 썼던 3차전이 여기서 있었던 장소니까. 네. 한국 1승 2무 2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1차전 발행 3대1 승리를 거뒀고 이어진 두 경기에서는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2대2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사우디는 2승 1무 F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1차전 오만한테 2대1 승리를 거뒀고 2차전 키르기스탄한테 2대0으로 그리고 3차전 태국한테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사우디는 조가 되게 잘 편성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상대로 1위로 해서 올라왔는데 한국이 2위를 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지막 라운드 때는 로테이션도 좀 돌리면서 큰 폭으로 돌리면서 여유 있게 올라왔고 좀 재밌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골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지만 많이 먹었죠. 먹고 올라왔고 또 보면 이게 약간 크레센도야. 점점 골을 많이 먹어서 바레인전에 1실점, 요르단전에 2실점, 말레이시아전에 3실점 하면서 굉장히 큰 우려. 뭐 여전히 해외 사실 그 베팅 업체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해외 베팅 업체는 다 대한민국 우세를 꽤 큰 차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내에서 우려가 굉장히 커져서 우리가 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만큼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붙은 적이 있잖아요, 9월달에. 그렇죠. 그때가 이제 만치니 감독 부임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과 만치니 사우디가 붙어서 우리나라가 유럽 원정이었죠.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또 클린스만호의 첫 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다가 첫 승을 거둔 상대고 사우디였습니다. 역대는 이번 대회 연봉 1, 2 감독 그렇죠. 그리고 호날두를 잡은 나라와 메시를 잡은 나라의 대결인데 경기 전에 만치니 감독 인터뷰 뭐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 우리더러 좋은 팀이라고 했고 네. 네. 뭐 조별리그 6실점 했다고 그들이 강하다는 사실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인데요. 네. 사실이긴 한데 불안합니다. 절대 전력으로 보면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뭐 그렇죠. 쫄 이유가 전혀 없는 네.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요르단도 못 이긴 팀이다 보니까 팬들의 우려는 좀 정당하다고 봐야죠. 네. 네, 근데 사실 사우디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특히 이번 대회에서 골키퍼진은 좀 불안감이 크거든요. 네. 골키퍼진이 A매치 이 대회 전까지 세계 선수가 다 합쳐서 10경기도 못 쏘한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 기존 주전 선수가 소속팀에서 못 나오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고 또 네. 애초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우디 주전 골키퍼는 알로와이스 네. 여러 뭐 알라송이라든지 여러 알라송. 네. 아르헨티나전에 승리 이끌었던 그 선수였는데 네. 네. 그 선수가 이번 때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됐습니다. 대회 직전 부상을 당하면서 못 나오고 뭐 한 선수는 감독과 좀 갈등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러면서 신인급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조별리그 3경기 동안 1실점밖에 안 내줬고 그게 페널티킥 실점이긴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허용한 유효 슈팅이 3경기에서 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편성 좋았고 네. 사우디 경기력 자체가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경기를 한 경기도 안 하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우리 경기 집중해서 그렇지 사우디 자체도 경기력이 막 좋은 편은 아니었다.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전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경기 내용이 안 좋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팀은 솔로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니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클린스만 감독 굉장히 좀 인터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표팀 감독이 할 만한 얘기들을 굉장히 잘해요. 네. 뭐 상대에 대한 존중도 밝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도 사우디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를 좀 했는데 문제는 이거 좀 약간 경기 분석과는 별개지만 경기 앞둔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골랐다. 그렇죠. 일본을 피하고 사우디를 골랐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두 감독 모두 아주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왜 알죠. 이렇게 된 건지. 클린스만 네. 감독이 원래 저렇게 웃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또 해외 반응들은 이거는 한국이 일부러 일본을 피하고 사우디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외신 기자들의 질문으로 만치니 감독 기자회견 때도 나왔고 클린스만 감독 기자회견 때도 나왔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뭐 사우디를 뭐 택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넘겼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전에도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혀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승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할 때는 좀 불안감이 드는데 그게 사실로 적중이 돼서 일종의 헛웃음을 지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계획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거지만 사실 경기 흐름 자체가 그걸 계획해서 하기에는 뭐 좀 그랬었고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긴 해요. 132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순위 결정전에서 못 이겼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지만 저 세계 축구 팬 여러분 저희 그런 나라 아니고요. 네, 그냥 그날 뭐 경기가 그렇게밖에 안 풀린 거기 때문에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클린스만 감독은 원래 인터뷰하다가도 그렇고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잘 웃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었죠. 기대 우승값보다 우승 맞죠. 빈도가 높다. 기대 웃음이 한 경기 중에 2번이었다면 한 10번 웃었어요. 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실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는데 김영건 선수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조별리그 6실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다행이란 점 조별리그에서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뭐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카타르 월드컵 때 김영건 선수가 또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이었죠. 네. 시티 스타디움.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네. 선수 구성도 많이 바뀌었고 감독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기억을 이렇게 빠져 있기보다는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일단 부상자가 그동안 계속 많이 있었던 우리 대표팀인데 기존 부상자들은 다 복귀를 했죠. 네. 천만다행이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대회 전부터 있었던 부상자가 황희찬, 김진수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는 3차전에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네. 복귀를 했죠. 그래서 현장 보도발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선발로 나올 수 있을 정도다. 풀타임까지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재 선수도 3차전 그렇죠. 때 이제 부상 때문에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훈련에 복귀를 했고 근데 추가적으로 문선민 선수가 아직 경기 못 나왔지만 네. 문선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그 경기 못 뛴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유망주들이나 뛰는 선수들 위주로 많이 출전시켰기 때문에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이런 팀들은 좀 어느 정도 3차전을 잘 활용을 하면서 누가 언제 나와도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을 높였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건 아쉽긴 한데 어쨌든 부상자가 돌아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라인업 예상을 간단히 한번 해보죠. 일단 1, 2차전 네. 당시에는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조현우 골키퍼 바뀐 것 정도만 바뀌었었고 3차전 라인업에서는 세 자리가 바뀌었었죠. 네. 이재성 박용우? 선수가 내려오고 그렇죠. 박용우 네. 선수가 빠지고 그렇죠. 그 자리를 이제 정우영 선수 윙어가 메꿨고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 이제 서령우 선수가 옮겨갔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김태환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기재 선수가 빠졌고 네. 정승현 선수 대신 김영호 선수가 들어갔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용우, 이기재, 정승현 요세 선수가 빠졌었는데 좀 공격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던 거였고 부상자도 있었고 이번엔 어떨까요? 지금 뭐 손흥민 원톱 써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번 때 제가 정정할 거는 많은 분들이 이번 때 계속 투톱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투톱 뭐 손흥민하고 조규성 투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손흥민이 톱을 안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4-2-3-1 정도로 뛰었다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번에 또 투톱이야? 이런 저는 투톱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지난 경기도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되고 아무튼 예상을 하는 거 말고 우리가 네.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전방 어떻게 하는 쪽을 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대로 전방이요? 네, 최전방? 공격적. 저는 뭐 2선까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아예 스트라이크 2선까지 하시죠. 2선까지로 하면 저는 일단 조규 선수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 사우디전에서도 골맛을 본 적이 있고 선수가 또 어쨌든 살려내서 써야 되는 선수고 또 앞에서 싸워줘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그리고 2선은 황희찬 선수가 선발 복귀하고 네. 손흥민, 이강인 선수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유영 캐스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지금 이 멘트가 나와서 좀 이상하긴 네, 한데 네. 저는 어쨌든 3백을 쓰는 팀한테 그 투톱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공격 자원이 2명씩 올라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손흥민 톱 황희찬을 선발로 쓴다면 네. 네. 그래서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뭐 어떻게 보면 3톱처럼 보이게끔 네네네. 하고 그 아래는 좀 황인범, 이재성, 박용우로 그 3미들로 3미들. 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네. 네. 3미들. 뭐 그것도 괜찮죠. 음. 네, 그리고 사우디가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별리그하고 이번 경기 운영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경기도 만치네 감독이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는 축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실점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공격력이 가장 강한 팀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몇 면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골키퍼 얘기도 저희가 뭐 했습니다만 저는 박스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숫자가 많이 몰리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타겟형 좀 피지컬로 비벼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조규성 선수가 됐든 오영규 선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발로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경기 중에라도 이 두 명이 동시에 앞에 서는 경우도 저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 가용한 그런 선택지라고 이제 봅니다. 다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대회에서 그게 또 리스크가 있어요. 어제 그 카타르가 팔레스타인하고 경기할 때 뜬금없이 안 쓰던 3백을 들고 나가 전반에 완전 털렸거든요. 후반에 4백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신 차렸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좀 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예상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대대적인 변화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황희찬, 김진수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에 대한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뛰킬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많이 뛰었던 선수를 위주로 할지. 황희찬이 들어오면 누가 빠져야 한다는 표현 좀 그런가? 누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예상한 네. 거는 이제 이재성 선수가 빠지는 걸로 했고 이전에도 이제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이강인, 황인범, 뭐 이재성 선수까지 다 활용이 가능했을 때 이재성 선수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상대를 격파하는 차원에서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고 이재성 선수가 쉬어가지 않을지 이재성 선수도 또 1, 2, 3차를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타이밍 쉬어가지 않을지 경고도 한 장 있기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존재는 저는 이강인을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그럼 누가 충분히 빠지실 거로 예상하네요. 황희찬이 들어간다면. 저는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규성? 이제 아까 예상이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 1, 2차전 보면서 답답했던 게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재성 선수를 너무 측면에 흔히 말하는 박아뒀거든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전 분명 우리가 뭐 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오니까 확실히 좀 더 그렇죠. 훨씬 더 윤활유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규성 선수를 대신해서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제 일단 확률적으로 황희찬 선수 선발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 그러니까 좀 풀타임 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공격수가 그만큼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역할은 물론 이번 때 솔직히 뭐 골kin 찬스 많이 놓쳤죠. 근데 전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득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네. 얘기했을 때. 이선이 워낙 화려하니까. 네, 뭐 저 프랑스 월드컵 지루처럼. 우승할 때 지루 같이 네. 옛날에 98 월드컵 때도 뭐 기바로슈니, 뭐 두가리니 이런 선수들처럼 결국에는 연계를 굉장히 잘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수비를 끌어주고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때 폼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얼굴 보기 싫으니까 치우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클린스만 감독은 오히려 우리보다 고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쉽게 생각할 수도 네, 있습니다. 어차피 선발 정해놨는데 무슨 고민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훈련 분위기도 상당히 선수들 좋았잖아요. 오히려 대표팀 내에는 약간 그런 심플한 분위기가 좀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우리만 머리 아프고 네. 우리만 고민하고 인류예요. 네. 힘들지 그쵸. 웃는. 네. 우리가 또 선발 라인업 보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 그렇지 이렇게 날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고민을 했을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새벽 1시입니다. 네. 입중계 있고 이번에는 저희 썰어정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중계를 할 예정인데 많이 와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승부 예측, 뭐 스코어 예측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요 희망이요 아니면 예상이요. 예상. 저는 1대1 무승부 연장. 연장 1.2대1 승이요. 연장 2대1 승. 2대1 승. 저는 90분 내로 2대1 승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1대0 승리. 1대0 승리. 이번 때 첫 무실점이 무실점. 가능하다. 네.
사우디를 상대로 네, 희망을 한번. 네이마르의 자리를 메꾸던 알도사리를 상대로 말도사리 정도는 또 우리가 또 김민재 막을 수 선에서 있겠죠. 뭐 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사우디 전력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죠. 사실. 네. 수비만 잘 지켜야 된다면 한 골 이상은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보면 실점을 안 한다는 걸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예측을 던지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